자, 2026년입니다. AI를 둘러싼 비즈니스, 이 게임의 판이 정말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AI 모델이 좋은지 고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업 실무자의 시선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AI는 이제 더 이상 연구실에 있는 신기한 기술이 아닙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성과를 낼 건데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기업들이 뛰고 있는 이 운동장, 그러니까 국가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의 야심찬 목표와 그 이면에 있는 현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국가가 이제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로, 항만 같은 핵심 인프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앞으로 비즈니스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야심찬 AI 고속도로 계획, 현실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보니까 전력망은 이미 꽉 차 있고요. 부처들끼리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정책이 헛돌고 심지어 밖에서는 미국이 통상 압박까지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삼중고 아니겠어요?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죠. 근데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정부 정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죠. 거기다 핵심 장비를 사려고 하는데 미국 눈치까지 봐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렇게 국가 단위의 큰 그림이 삐걱거리는 와중에도 AI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바로 우리 비즈니스에 직격탄을 날릴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말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에이전트 A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는 디지털 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 똑똑한 디지털 직원들을 누가 더 잘 고용하고 또 잘 관리하느냐가 바로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28배.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5년 만에 무려 28배 성장이라니. 이 폭발적인 속도는요, 이제 기업 리더들이 좀 더 지켜볼까 하면서 관망할 시간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프로 보니까 더 확실하죠? 2025년에 15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5년 만에 418억 달러까지 딱 28배가 뛴다는 예측이에요. 이게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무려 175%거든요? 예전에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성장세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새로운 시장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 회사는 어떤 AI 모델 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여러 전문 분야를 가진 AI 에이전트들을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쫙 조율해서 실제 우리 회사 업무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이 능력이 이제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운영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당장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 기술들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디지털 직원들이 사무실 밖, 그러니까 공장이나 물류창고 같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일한 대가는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AI가 진짜 현장에서 일하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답이 바로 이런 장비입니다. 극한 환경용 IoT 게이트웨이. 이번 말 그대로 AI의 눈과 손이 되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하기 힘든 깊은 땅속 수도관이 새고 있다거나 스마트 팩토리의 기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쫙 뽑아서 AI 에이전트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럼 AI가 그걸 보고 바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바로 나노 결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1초 단위로 서로 일을 주고받는데 지금처럼 건당 수수료 떼고 몇 푼씩 걸리는 금융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나노 결제는 바로 이런 기계들 간의 경제, M2M 경제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유료도로를 딱 1m 달리면 그 1m만큼의 통행료만 실시간으로 내는 거죠. 공장 로봇이 1초 동안 전기를 썼으면 정확히 그 1초치 전기 요금만 바로바로 정산하고요. 이런 수만 개의 초소액 거래들이 순식간에 처리되는 것. 이게 바로 나노 결제가 만들어갈 비즈니스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나노 결제가 왜 필요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주된 수요처가 바로 AI 에이전트들 간의 거래, 그리고 기계들끼리의 상거래잖아요. 이건 단순히 어떤 틈새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자동화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핵심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비즈니스 전략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안전한 AI에서 빠른 AI로 완전히 옮겨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경쟁은 규제가 얼마나 튼튼함가가 아니라 혁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완성되길 기다리는 회사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부딪히고 실험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보세요. 미국은 기술 패권을 잡으려고 규제를 막 풀고 있고요. 규제의 상징 같았던 유럽조차 이러다 우리 산업 다 죽겠다 싶으니까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새로운 속도 경쟁에 맞춰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경쟁하는 단계가 아니라 규칙을 만들어가며 경쟁하는 단계에 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해진 정답지는 이제 없습니다. 먼저 움직여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새로운 규칙 그 자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모델이 좋은지 고르면서 관망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AI를 직접 운영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써내려가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회사는 과연 관중석에 그냥 앉아 계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경기장으로 뛰어드실 건가요?